안녕하세요. 레드콜TV 콜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1월 2일, 지금, 18시에요. 저는 오후 6시를 지나가고 있는 시간이고요. 앞으로 이제 몇 시간 후면, 미국의 대선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즉,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현재 종목에 대한 영향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상당히 뜨겁게 뭐 몇 시간 남질 않았는데요. 아마도 내일하고 모레까지 이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제 변동폭이 상당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제가 띄운 화면은 지난 4월 달에 이제 여론조사,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죠.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이제 위스콘신하고 미시간, 그리고 이제 펜실바니아. 러스트벨트라고 하면 러스트가 이제 뭐 녹슨 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뭐랄까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뭐 쇠락한 뭐 좀 이렇게 좀 정체된 그런 제조업 지역을 이제 러스트벨트라고 하죠. 이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바니아의 러스트벨트가 전통적 사실은 민주당 텃밭이었는데 이제 러스트벨트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승리함으로써 승리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이제 애리조나,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요 세 개의 지역을 이제 선벨트라고 하죠. 좀 따뜻하고 좀 일조량이 풍부한 그래서 이제 37도인가요? 이 밑에 있는 지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선벨트라고 하고 애리조나,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가 늘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로서 대선의 향방을 이제 가르는 그런 주요 지역으로 6개 지역을 꼽습니다. 지난 4월에는 위스콘신 뭐 40대 이제 빨간색이 트럼프고요. 예, 요 하늘색이 이제 바이든입니다. 많게는 지금 9%, 여기 애리조나 같은 경우 9% 정도 차이까지 벌어지고, 적게는 3% 정도까지 차이가 벌어졌지만, 바이든 후보가 이제 전체 지역, 6개 벨트 전체 지역을 4월 달에는 승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언론을 통해 가지고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워싱턴 포스트지, 오늘자 이제 인터넷판입니다. 우측을 보면 지난 그 대선 때, 지난 대선, 지금 현 대선 때 지난 그 여론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계속 이제 여론조사 진행돼 온 모든 결과를 가중평균해 가지고 평균을 내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 이제 스윙 스테이트라고 할 수 있죠. 자, 선벨트라고 할 수 있는 애리조나, 그죠? 마찬가지 선벨트에는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하고 플로리다, 애리조나가 이제 선벨트라고 하는 거고요. 미시간, 펜실바니아, 그 다음에 위스콘신 지역을 이제 러스트벨트라고 하죠. 자, 뭐 격차의 차이는 있지만 4월 달에 그 여론조사 결과하고 뭐 큰 차이를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많이 붙었다라고 하는데 플로리다 같은 경우 2%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미시간은 뭐 9%나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2%에서 한 9% 정도의 차이로 워싱턴 포스트에서 계속 가중평균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한 결과는 바이든의 우세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이 6개 지역을 지금 다 따내가야 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뭐 패색에 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개 언론사만 볼 수는 없으니까요. 뉴욕타임즈도 한번 보겠습니다. 뉴욕타임즈 이 기사입니다. 여기는 이제 6개 경합주 중에서 4개 경합주, 애리조나,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이 4개 경합주를 비교를 했는데 지난 대선과 비교를 했습니다. 애리조나는 지난 대선에서는 4% 정도 트럼프가 앞섰었는데 현재 여론조사로는 6%, 49대 43으로 이제 바이든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플로리다는 지난 대선에서는 트럼프가 마찬가지로 1% 앞서 있었으나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3%, 47대 44. 마찬가지죠. 일일 다 이제 극적으로 트럼프가 이제 이겼었는데 지금은 펜실베니아나 위스콘신은 넉넉하게 이기고 있다라는 것. 이런 거죠. 마찬가지 뉴욕타임즈의 여론조사 결과도 워싱턴하고 큰 차이가 없이 현재 경합주에서는 바이든이 승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이든이 승리한다는 것으로 경합주에서 나와 있다는 것은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물론 이제 뭐 지난 힐러리와 트럼프의 2016년 대결에서도 그랬지 않았냐라는 반론도 있지만 이번 대선은 좀 방향성이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주식 시장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지 변동폭을 더 키우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미국의 스윙 스테이트는 플로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플로리다는 주법에 의해서 대선 우편으로 접수가 되고 있는 모든 선거인단 투표 용지는 개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개봉을 미리 해가지고 당일의 현장 투표의 결과와 함께 우편 투표도 결과 발표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플로리다가 가장 먼저 현장 투표와 사전 투표, 우편 투표를 포함한 결과를 한꺼번에 발표를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그 시간이 미국 시간으로 10시 정도가 되겠죠. 예, 미국 시간으로 10시에서 11시 사이가 될 테고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2시에서 수요일이죠. 그러니까 11월 4일 12시에서 1시 정도면 플로리다의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플로리다의 결과에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바이든이 이거는 이제 사전 투표하고 같이 발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이든이 이 플로리다에서 승리를 한다라면 아마도 이제 현장 투표에서 근소하게 트럼프가 앞섰다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그렇게 승리를 선언하거나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플로리다에 그래서 투표가 가장 중요하리란 생각입니다. 자, 이 정도면 정말 어마어마한 이변이 있지 않고서는 바이든의 승리를 점쳐볼 수 있겠죠. 그러면 바이든의 승리를 점쳐본다라는 가정하에 바이든이 승리한다는 가정하에 그럼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은 어떻게 과연 변화가 될 것이고 종목별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자, 삼성증권 10월 말 리포트이죠. 자, 여기에서 나름 정리가 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골라봤고요. 자, 뭐 대선 불복을 하고 뭐 변동폭이 커지고 뭐 12월 뭐 중순 이후에 또는 12월 말까지 결과가 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뭐 이렇게 말씀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제한된 정보 그리고 공개된 정보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해야만 하고요. 현재 공개된 정보 그리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보의 양을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는 바이든이 승리하리라고 본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판단이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주식시장을 판단하고 예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 투자 관점에서 정책 변화에 대한 초점은 네 가지다. 예, 첫 번째는 세금. 그죠? 자, 트럼프는 세금 늘 법인세 인하를 주장을 하고 단행을 했던 사람이고요. 예, 바이든은 법인세 인상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그다음에 환경, 에너지 정책, 그리고 의료보험 정책, 요 네 가지로 이제 나눠져 있는 거죠. 자, 바이든이 당선된다라는 가정하에서 법인세는 인상이 될 것이고, 그죠? 그리고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도 인상이 될 것이고, 그리고 환경, 신재생 에너지 쪽, 풍력, 태양광, 그 다음에 뭐 전기차, 수소차 관련해가지고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미국 내 의료보험, 오바마 케어의 다시 한 번의 부활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하나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금은 트럼프 때 2016년 당시 당선 즉시 35%, 21%로 내렸었죠. 자, 그런데 바이든은 당선될 경우에 법인세를 21%, 28%로 인상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4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 세율로 환원을 시키겠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논란이 많았는데 다시 바이든 캠프에서 이제 수정을 하게 40만 달러 미만 소득자에 대한 증세는 없고 40만 달러에 초과되는 근데 이게 사실 먹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에 참여정부 시절에 종부세 도입을 해가지고 집안채 이렇게 있으신 분이 세금 폭탄이다 뭐다 뭐 이런 프레임에 많이 이제 갇혀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이제 그런 상황인 겁니다.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세금 폭탄을 맞을 것이다. 사실은 연 40만 달러면 거의 연 5억 정도 연봉을 받는 사람들까지는 증세가 없을 것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제 트럼프에서는 이것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죠. 세금 폭탄을 맞을 것이다라는. 그래서 시민이 똑똑해야 됩니다. 자, 그런 거고요. 무역 정책에서는 뭐 같습니다. 이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중국에 대한 강경 일변도의 무역 정책은 유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화웨이에 대한 그런 규제는 뭐 지속될 것이라고 봐요. 화웨이에 대한 규제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삼성전자라든가 뭐 KMW 같은 뭐 5G 통신 장비들도 수혜를 볼 가능성도 좀 있는 것이죠. 예, 그런 거고 환경 및 에너지 부분에서는 바이든이 아마 당선됐을 때 가장 폭발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섹터인 거죠. 그래서 풍력, 태양광, 수소, 전기차 이런 쪽에서 섹터가 상당히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우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이든 당선 시에 가장 영향이 큰 분야이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의료보험입니다. 의료보험은 바이든은 오바마 케어를 다시 강화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정부의 메디케어가 제약회사와 약값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든 제약회사에 부정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건강보험공단이 각각의 제약회사와 또는 제약회사의 단체와
약가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각각의 제약회사 또는 제약업종 전체의 이익률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실행되리라고 봐요. 실행되리라고 보고 오바마 케어가 상당히 강화가 되면서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이익률의 감소, 매출액의 증대, 이익률의 감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생각을 하면 오바마 케어의 강화는 우리나라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의 주 업종인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는 오히려 호재 가능성도 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여하 간의 약가를 인하하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 트럼프도 했었고요. 바이든은 그것을 메디케어가 제약회사와 협상을 하는 약가에 관련된 협상을 하는 방식으로 약가를 인하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허 만료가 되지 않은 오리지널 약들에 대해서 약가 인하를 시도를 할 테고요. 그리고 특허가 완료된 오리지널 약에 대해서는 또 바이오시밀러의 가격 경쟁력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능성이 있는 그런 호재로서도 판단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삼성증권이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빅테크는 우리는 바이든 승리할 때만 지금 판단을 하겠습니다. 빅테크, 구글, 우리나라로 치면은 네이버, 카카오이죠. 예, 빅테크는 비중 축소. 그 다음에 헬스케어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익률 저하로 인한 비중 축소인 거죠. 그 다음에 인프라 쪽은 당연히 경기 부양책 내놓을 테니까 비중 확대인 거고요.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 아주 크게 확대할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승리를 하면 성장주는 비중 축소, 속칭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대한민국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성장주 섹터에서는 비중 축소를 하고 가치주 섹터에서는 비중 확대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삼성증권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성장주에서도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키움에서 나온 이제 리포트입니다. 10월 초에 한 달 전에 리포트인데 이 리포트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트럼프하고 바이든 모두 빅테크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어야 된다. 예, 반독점인 거죠. 그리고 특히나 바이든 같은 경우는 반독점 문제를 개입을 할 테고, 그리고 또 법인세 인상으로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견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봅니다. 트럼프하고 바이든 모두 인터넷 인프라 확대에 긍정적이다. 5G 관련된 거죠. 화웨이는 규제하고 인터넷 인프라를 확대한다라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등등의 전기전자 업종, 특히나 5G 관련된 업종, 에게 또 한 번의 큰 기회가 올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KMW 같은 기업을 얘기하는 거겠죠.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는 호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견제,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든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말씀드렸고요. 신재생 인프라 에너지 사업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큰 투자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대부분 같은 비슷한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키움증권에서도 바이든이 당선됐을 시에는 5G 인터넷 인프라 투자 관련된 종목
투자를 해라.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통신 장비주를 추천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예, 결론적인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삼성증권 리포트하고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크게 다르진 않고요. 바이든이 승리한다라는 가정하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중국 강경책이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대중국 강경책이 책을 고수할 것이고, 예, 당연히 삼전 등등이 수혜주로서 인정을 받을 것이고요. 인터넷 인프라 확대, KW 등이 수혜주로서 가능성 인정받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5G 관련주는 상당히 많이 소외가 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코로나 시국에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변동폭이 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촉진될 것이다. 뭐 이거 5G는 이제 위에서 얘기했어요. 잘못 들어갔네요. 전기, 수소차 등 뭐 태양광, 그죠? 각종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에너지 사업이 각광을 받을 것이고, 여기에는 전기 수소차라고 하면 뭐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 그죠? 예, 현대차가 당연히 들어갈 테고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현대차가 상당히 큰 후광을 받지 않을까 이제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법인세 인상, 반독점 등 빅테크 규제를 하겠다. 아까 말씀드렸죠. 네. 네이버, 뭐 카카오 등등은 살짝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등등은 좀 관망을 하자. 엔터주도 마찬가지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 재가동을 하고 메디케어 약가 협상 제약사에게 불리한데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는 오히려 호재의 가능성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속진단 키트 광범위 적용으로 경기 부양.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바이든 캠프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코로나 전국에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신속진단 키트를 광범위하게 적용을 해서 경기에 위축이 가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특히 여행, 공연장에서 모든 그 관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입구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는 신속진단 키트를 공연장 입구에서, 그래서 이제 음성 판정에 나온 관람객만 이제 출입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양성 판정에 나온 분들은 바로 병원으로 가겠죠.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여행을 해가지고 뭐 비행기 타기 전에 또는 호텔 들어가기 전에 모든 이용객들에게 신속진단 키트를 활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음성과 양성을 가루어 가지고 코로나 청정, 문화산업, 여행산업, 서비스 산업 등을 만들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이든 정부의 바이든 캠프의 기본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 같이 진단 키트의 강국인 나라에게는 이것이 또 하나의 상당한 호재가 될 수가 있다라는 판단이네요. 자, 요거는 이제 FDA 페이지죠. 예, 미국 FDA 페이지 10월 23일에 셀트리온이 이제 샘피노트가 FDA 긴급 승인 허가를 받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10월 23일이라고 하냐면 실제 이제 발표는 10월 말 정도에 발표가 됐었습니다. 여기 FDA에서도 그렇게 된 것이고, 오늘 아침 일찍 이제 보도자료가 하나 떴습니다. 네. 미국과 이제 이 셀트리온이 이제 2천억 정도, 2,200억 정도라고 했나요? 아니 2,200억 정도 규모의 신속진단 키트를 발주를 했다, 수출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기사를 떴습니다. 저는 이제 그 기사를 보고 이것이 바이든 캠프 또 바이든의 정책의 기조에 따르는 그런 계약 체결이 아닌가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봤고요. 내일 결과 우리는 이제 모레 플로리다 결과를 받아 안을 수 있겠지만 모레 오전에
오전이 아니라 점심 정도입니다. 받아낼 수 있겠지만, 바이든의, 물론, 그럼 뭐 트럼프가 된다고 해가지고 뭐,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뭐 특별하게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그런데, 특히나 신재생 에너지, 전기, 수소, 또 풍력, 태양광 등등, 그리고 신속진단 키트 관련해가지고 경기 부양하겠다라는 것은, 바이든 캠프에 더 유리하게 이제 작용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바이든 당선에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이 신속진단 키트를 만드는 국내 업체들에게는 엄청난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이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됐네요. 꼭, 뭐, 한 방에 2천억 정도.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은 뭐 매출이 얼마 되진 않겠지만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예. 신속진단 키트 관련해가지고 이제 한 방에 그냥 2,200억 정도의 수출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얼마나 돼야지 더 매출이 뭐 큰 건가요? 이 정도면 상당히 큰 거 아닙니까? 예. 줄줄이 아마 수출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유감스러운 것은 국내에 식약처에서도 이것이 왜 수출 승인만 하고 국내 사용 승인은 내리지 않는 것인지 좀 의아합니다. 예. 신속 진단 키트 사용 승인을 빨리 내려서 우리 국민들도 10분 이내에 판정을 받을 수 있게끔, 신속진단 키트 중에서 가장 민감도가 뛰어난 제품 아니겠습니까? 이 BBB하고 셀트리온하고 협업해서 만든 샘피뉴트라는 이 제품이 가장 뛰어난 제품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 식약처도 분발해서 얼른 우리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10분 내에 음성 양성 판정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날을 기대해 보고요. 그리고 시총 한 20위 안에까지 미국 대선 관련해가지고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뭐 순순히 이제 우리의 판단입니다. 우리의 판단이고요. 삼성전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호재로 봅니다. SK 하이닉스는 관망으로 보고요. 네이버는 살짝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망이죠. 예, 관망이죠. LG화학은 호재로 봅니다. LG화학은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산업 군에 2차전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호재로 보고요. 현대차 당연히 호재입니다. 셀트리온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진단키트 관련해가지고도 그렇고요. 치료제 관련해서도 그렇고 특히나 단기에는 진단키트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이슈를 끌고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그래서 호재로 판단을 하고요. 지금 바이든이 당선됐을 때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 SDI 마찬가지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도 호재로 판단을 하고요. 카카오는 살짝 관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주도주 섹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들고 가셔야 된다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요. 단기적으로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승리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LG생활건강도 좀 관망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10만 명이 넘었죠, 미국에서. 예. 겨를이 아직은 없으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대모비스는 뭐 이거는 이제 뭐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삼성물산을 왜 호재로 얘기를 했냐면 이 승계 구도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미국의 바이든이 당선이 됐을 때 경기 부양 관련해가지고 인터넷 인프라만 가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막대한 재정 확대 정책을 필요하고 보고요. 거기에서 삼성물산 등등의 우리의 건설 업체들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본 거고요. 기아차도 당연히 전기차 섹터로서 긍정적으로 보고요. 나머지는 뭐 관망으로 보는 거죠. 관망으로. 그렇다고 뭐 나머지 NC소프트 같은 건 매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주도주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관망이란 얘기고요.
자, 이 정도 우리 시가총액 1위부터 20위까지는 이 정도로 저희가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모쪼록 얼른 미국 대선이 끝나서 이 불확실성, 예, 변동 가능성에 대해서 좀 해소가 되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니, 한 시간이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 대선 결과를 떠나서 이제 국내 증시는 이제부터 퀀텀 점프하는 그런 시기로 우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물량 잘 간수하시고요. 그리고 미 대선 중간에 다시 한번 이제 미 대선 관련해 가지고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